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어두운 인간 내면의 미로를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작품은 바로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1991년에 발표한 심리 스릴러 변신입니다.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소름 돋는 전율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변신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시지 않나요? 카프카의 그 유명한 변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변신이지만 어쩌면 더욱 섬뜩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겪는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니치라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는 아내 나오코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니치는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나오코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다른 평범한 부부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주니치는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했고 나오코는 가정을 돌보며 남편을 내조했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니치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도의 뇌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실에서의 몇 시간은 나오코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지, 깨어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고 주니치는 깨어났지만 이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주니치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좋아하기 시작한다거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정도였죠.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가 초콜릿을 찾기 시작했어요. 또 평소에는 조용했던 그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나오코는 이런 변화들을 뇌수술의 후유증 정도로 생각했어요. 의사들도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안심시켰고요. 뇌 손상 후에는 성격이나 취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니치의 변화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취향, 말투,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주니치의 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평소 온순했던 그가 갑자기 공격적인 말투를 쓰기 시작했어요. 또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에 갑자기 열정을 보이기도 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예술적 재능이었습니다. 평소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주니치가 갑자기 놀라운 실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코는 처음에는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이라고 기뻐했어요. 그가 그리는 그림들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색감도 뛰어났고 구성도 완벽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온 화가의 작품 같았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주니치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되어버린 걸까요? 때로는 남편을 보면서도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정말 섬뜩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주니치의 뇌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뇌조직이 바로 범죄자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살인마의 뇌조직 말이에요. 의사들은 주니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조직을 이식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던 거죠. 당시에는 뇌 조직 이식이 성격이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의료진들은 단순히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제 주니치 안에는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원래 착하고 순수했던 주니치와 잔혹하고 폭력적인 살인마의 인격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살인마의 인격이었습니다. 주니치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느끼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때로는 자신이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도 했죠.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주니치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나오코는 남편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괴로워했어요. 겉모습은 분명히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는 건가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외모는 그대로인데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면 그것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때로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죠. 주니치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때로는 나오코를 보는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녀를 보면 따뜻하게 미소 짓던 그가 이제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처럼 그녀를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도 광기에 가까워져 갔죠. 그가 그리는 그림들은 점점 더 어둡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마치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놓은 것 같았죠. 피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이 그의 그림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주니치 자신도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자신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어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그에게 끔찍한 것들을 하라고 속삭였죠. 나오코를 해치라는 속삭임도 있었어요. 주니치는 이런 자신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져 갔어요. 마치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시간이 지나가곤 했어요. 나오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그녀의 사랑은 과연 이런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결혼 서약에서 말하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라는 약속이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나오코에게 남편을 떠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작품 속에서 주니치와 나오코의 관계는 점점 더 비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주니치는 자신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절망에 빠져요. 그는 나오코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런 내적 갈등은 그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자신을 가두어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의료진들은 그의 증상이 아직 치료 가능한 수준이라며 퇴원을 권했어요. 하지만 주니치는 자신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오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가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밤에는 남편 옆에서 잠들기가 두려워서 거실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런 자신이 비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적인 두려움을 억누르기는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그녀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남편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육체일까요? 아니면 정신일까요? 만약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일까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작품 전반에 깔려 있어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도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과연 주니치가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원래의 주니치인가요? 아니면 뇌이식으로 들어온 다른 인격인가요? 또한 이 작품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나오코의 사랑은 주니치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외모나 기억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릴까요?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변함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독자들을 깊은 사색에 빠뜨려요. 주니치의 예술적 재능의 변화도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예요. 그가 갑자기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 실력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원래 주니치의 숨겨진 재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뇌 이식으로 인해 얻게 된 살인마의 재능일까요? 예술과 광기, 그리고 재능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역사상 많은 예술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과연 광기와 예술적 재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주니치의 그림들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내용은 점점 더 어둡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작품이 진행될수록 주니치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요. 그는 자신 안의 어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때로는 자신이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통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죠. 마치 자신의 의식 속에서 두 명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원래의 주니치가 선량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살인마의 인격이 통제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후자였어요. 나오코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녀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랑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선택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공포와의 동거였어요. 언제 남편이 통제력을 잃고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극한 상황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나오코는 변해버린 주니치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변화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런 딜레마는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작품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주니치 안의 살인마 인격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마침내 그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바로 나오코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밤 주니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칼날이 잠들어 있는 나오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때 주니치가 보여주는 마지막 몸부림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자신 안의 악한 충동과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승부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죠. 마치 자신의 몸을 두고 두 개의 영혼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니치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나오코를 깨웠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을 묶어달라고 아니면 자신을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나오코 역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녀는 과연 끝까지 남편의 곁에 남을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떠날 것인가요? 이 선택이야말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는 거죠. 칼을 든 남편을 보면서도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치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주니치를 깨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변신의 결말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슬픈 여운을 남겨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해피엔딩도 완전한 비극도 아닌 복잡하고 애매한 결말을 제시해요. 독자들은 이 결말을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게 될 거예요.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결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고
그 대가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이 작품이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의 혼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들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취향도 변해요.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와 주니치가 겪은 극단적인 변화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이고 어디서부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인 걸까요?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도 다루고 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뇌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는 현재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의료 윤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장기 이식이 일반화된 지금 뇌이식도 언젠가는 가능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 소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의학 기술의 발달이 항상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뛰어난 점은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흥미진진한 스토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거예요. 독자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좋은 문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오락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추리소설이면서도 철학적인 소설이기도 해요. 변신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오코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는데도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요?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한 주니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희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주니치의 고뇌는 정말 깊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자신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어둠에 대한 공포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히가시노 게이고는 독자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예요.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변신은 또한 1991년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당시만 해도 뇌과학이나 의학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미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읽어봐도 전혀 낡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현재의 의학기술 발달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정말 섬세해요. 주니치가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느끼는 혼란과 공포, 나오코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느끼는 사랑과 두려움의 복잡한 감정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독자들은 이런 묘사를 통해 마치 자신이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주니치가 자신 안의 두 인격 사이에서 갈등하는 장면들은 정말 압권이에요. 그는 때로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여러 명의 배우가 한 사람의 역할을 번갈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연기가 한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섬뜩했죠. 의료진의 딜레마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로 수술을 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의학의 발달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대 의학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미리 예견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숭고한 목적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변신을 읽고 나면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현대 철학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이 소설은 그런 추상적인 논의를 구체적이고 극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거죠.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외모인가요? 성격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들인가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복잡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결코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독자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여운에 젖어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히가시노 게이고의 흥미진진한 추리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